신경과 문창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의학적인 이야기는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이게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고, 이걸 쓰신 분은 이제 데니엘 카너먼이라고, 이분은 이제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인데 이제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건데 2002년에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자로서 이 경제학 관련돼서는 뭐 경제학 전문 논문을 쓴 건 하나도 없는데 심리학 관련된 논문 하나로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974년도에 쓴 논문 제목인데, 이게 이제 불확실성 하에서의 우리의 판단에 관한 건데, 이제 오늘 주로 다루기는 휴리스틱이라는 개념하고 바이아스라는 개념을, 원래 있던 개념을 갖다 둘이 이제 통합시킨 분이고요. 이제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인데 인용 지수가 놀랍죠. 5만 건입니다. 저는 이런 인용 지수 처음 봤습니다. 1000건만 돼도 우아하는데 5만 건은 처음 본 이겁니다. 찾아봤더니 50만 건도 있더라고요. 1위로 된 거는. 어떻게 50만 건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 전망 이론이라는 걸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위험성, 리스크가 존재할 때 사람들이 선택이 이제 확실한 이익 또는 불확실한 손실을 선호한다는 내용인데, 이것만 봐서는 참 무슨 내용인지는 사실 잘 모르실 건데 뒷부분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고, 이분이 이 논문으로 해서 촉발된 경제학이 바로 행동 경제학입니다. 복잡한 이론이긴 한데 이걸 갖다가 이제 책 한 권 제목으로 딱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왜 사람은 왜 대충 합리적인가? 우리가 예전에는 경제학 모델이 인간을 합리적인 인간으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콘이라고 하죠. 이콘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사람을 표현을 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경제학 이론을 펼쳤는데, 실은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다. 근데 합리적이긴 한데 좀 대충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요거죠. 우리가 사실은 팩트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팩트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팩트, 우리가 어떤 일을 항상 이게 팩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팩트 전체를 얘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사실은 내 신념하고 부합한 것만 보지, 신념하고 부합하지 않은 것은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94년도에 이제 의대 들어올 때, 의대 합격하고 나니까 주변에 병원들이 많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인지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인지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목이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이니까 좀 약간 뭔가 알듯 말듯한 느낌을 주는데, 원래 원제는 이렇습니다. Thinking, fast and slow. 이게 이제 훨씬 더 직관적이죠. 우리 생각이 패스트 트랙이 있고 슬로우 트랙이 있다. 두 가지 트랙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심리학에서는 그 전부터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로 우리 생각의 프로세스를 듀얼 프로세스라고 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1은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2는 아주 좀 고민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트랙 보신 분은 알겠지만 스팍, 아주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만 하는 이런 건데, 사실은 원래는 이 시스템 2가 시스템 1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 2가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뭔가를 배울 때는 시스템 2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배웁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익숙해지면 패스트 트랙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시스템 2는 뒤로 물러앉고 시스템 1이 전면으로 나서게 되는데, 문제는 이 빠른 트랙이다 보니까 당연히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려다 보니까 지나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뇌를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 보면 요 시스템 2는 블루, 그러니까 당연히 전두엽이 우리 이제 계획을 하는 곳이니까 그럴 거고, 이 축두엽은 우리가 왓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인지할 때 요 템포럴 로브를 사용해서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뭔가를 딱 봤을 때 즉각적으로 알죠. 우리가 사람 얼굴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얼굴 딱 보면 이름까지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패스트 트랙이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뇌에서. 이런 식으로 뇌에는 이제 근거적인 거 있는데, 요 시스템 1을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카너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시스템 1, 시스템 2로 불렀는데, 이 시스템 1에 작동하는 방식을 갖다가 휴리스틱이라고 정의한 거는 이 카너먼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휴리스틱을 뭐라고 이제 번역할 거냐, 한글로 이제 어림짐작이라고 번역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어림짐작이라고 하면 그냥
너무 이제 대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요 경험에 의한 직감, 우리가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당연히 어떤 직감 같은 게 생기죠. 관찰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도 다 휴리스틱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면 계속해서 시스템 1하고 2가 있는데 2 계속해서 이제 뭔가를 생각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시스템 2를 사용해서 하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할 것 같은데 왜 시스템 1을 사용하냐 그러면 시스템 2를 사용하는 데는 이게 뭔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대가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집중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 1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짧은 동영상이니까 자, 이 흰색 옷하고 농구공을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 옷 입은 사람이 몇 번이나 돌리는지 한번 잘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흰색 옷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흰색 옷이 몇 번이나 돌리죠? 네? 5번이요? 5번. 예.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예. 혹시 뭐 다른 분? 그러면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동영상 사이에 뭔가가 쓱 지나갔습니다. 역시 흰색 옷을 제대로 안 보시니까 이거 보이는 건데 이거를 혹시 이 동영상 처음 보신 분 중에 중간에 뭐 지나가는 거 보신 거 있습니까? 다 대부분 보셨나요? 집중력이 좋으시네.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영상 처음 봤을 때 고릴라가 지나갔는데 실은 이게 공을 16번 튀겼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패스한 숫자 다 합치면 16번입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들은 고릴라를 못 봅니다. 고릴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멍하니 보고 있으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튀기는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 그 집중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집중력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패스트트랙은 이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시각적인 이 길이가 똑같죠? 길이가 똑같은데 끝에 표시된 것만으로 아주 집중해서 보면 그럴 것 같지만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자, 요 색이 어떻습니까? 다르게 보이죠? 아무리 봐도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같은 색입니다. 같은 색이고 요 직선들 보면 평행으로 보이십니까? 평행으로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인지라는 게 이만큼 패스트트랙을 사용한다는 게 이런 오류를 안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나 어떤 인지적인 오류를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시스템 2는 기본적으로 좀 게으릅니다. 보면 야구 방망이와 공 세트가 합쳐서 1달러 10센트인데 방망이는 공보다 1달러가 비싸다. 그럼 공은 얼마일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은 공이 야구 방망이가 공보다 1달러가 더 비싸다면 공은 그렇죠 5센트가 돼야죠. 근데 보통 빠르게 판단하면 그냥 10센트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 시스템 수를 이렇게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수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숫자를 보이는데 이걸 만약 말로 불러주면 고민을 더 하겠는데 눈에 보이면 딱 봐도 그냥 1달러 이렇게 10센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게으릅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 하버드, MIT 50% 이상이 직관적으로 오답을 냈고 그러니까 결국 뭐 창피할 일은 아닙니다. 그의 대학생들 오답률이 80%가 넘었으니까 결코 창피할 일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 기본 시스템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장미는 모두 꽃이다. 어떤 꽃은 빨리 시든다. 따라서 어떤 장미는 빨리 시든다. 이게 오류가 있어 보입니까?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동을 잘 당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꽃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집합으로 보면 장미는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꽃은 빨리 시듭니다. 그렇죠? 어떤 꽃은 빨리 시드기 때문에 둘이 교집합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교집합은 원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미는 빨리 시든다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여기 나오면 이제 불완전합니다. 불완전.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패스트트랙이 꼭 나쁜 거냐?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전문가들의 직감 이런 걸 갖다가 무시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아주 이게 사실은 이 휴리스틱을 다루는 내용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웹사이트 같은 거 찾아보면 휴리스틱하고 111개의 휴리스틱을 제공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점화 효과. 뭐냐면 우리가 제시된 자극이 처음에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나중에 그 자극 처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질문을 대답할 때도 그렇고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마트에서도 눈높이에 상품을 배출하고 광고를 계속 지겹도록 반복하는 이유가 우리 이제 뇌의 점화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공포 영화 보고 나서 갑자기 이제 어두운 데 가려고 하면 갑자기 무섭죠. 이게 다 점화 효과입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점화 효과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무인 우유를 파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돈을 이제 알아서 돈을 내고 가게끔 해놓은 건데 거기에 이제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근데 이 요건 좀 무섭죠. 무서운 눈깔 사진하고 좀 부드러운 눈깔 사진하고 꽃들하고 이렇게 해놨으면 자 눈이 보일 때마다 돈 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이제 점화 효과입니다. 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요거 보고 있다. 요거 한마디에 이제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뇌는 참 인지적인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보이고 깔끔하게 보이고 좀 이게 뭔가 보이면 그것이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그것이 마치 실제로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보입니다. 친숙하게 보이고 우리가 아 이거 괜찮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진짜 재밌는 건데 우리가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만들고 같은 회사인데 이름이 편안하고 재밌으면 그 회사의 주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같은 그 제품을 만들고 같은 분위기 유행을 타고 같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름이 예쁜 걸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주식을 이제 하실 예정이면 같은 회사인데 좀 더 이름이 그럴듯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이름이 좀 예쁘고 짧고 외우기 쉬운 걸로 하시면 주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유명하지 않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물건들을 갖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을 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게 돼서 이 중에서 유명한 이름을 골라봐라 하면 전혀 유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노출됐던 거를 우리가 유명한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억에 착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사건을 두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기억이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 쉬운 거를 우리는 그거를 유명한 거, 내가 들었던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보시면 이 세 가지 중에 오류가 있죠. 어떤 오류가 있나요? 예. 닭은 다리가 넷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왜 이런 걸 착각하게 되냐면 사실 다리가 넷인 동물은 많습니다. 만약에 닭이 다리가 셋이다 그랬으면 금방 발견합니다. 닭이 다리가 셋이라고 했으면 금방 발견하는데, 닭이 다리가 넷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넷인 동물은 많기 때문에, 이게 인지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이나 둘은 흔하게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요건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느냐? 위하고 아래하고.
보통 우리가 진하게 생긴 거를 좀 더 설득력 있게 느낀다고 합니다. 진하게 생긴 거를 그래서 설득력 있게 느끼는데 이게 둘 다 오답이죠. 둘 다 오답인데 진하게 생기고 글씨가 예쁘고 한 걸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글씨 쓰는데 애들이 글씨 좀 잘 쓰고 예쁘게 쓰고 깔끔하게 정리돼 있으면 공부 굉장히 잘해 보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요거는 뭐라고 읽죠? ABC 요거는요. 그렇죠. 12, 13, 14로 읽죠. 근데 1, 2, 3, 4로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거 보시면 요거하고 어떻습니까? 네,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A, B 사이에 껴 있으니까 B로 읽고 요거는 숫자 사이에 껴 있으니까 13으로 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지적으로 이렇게 좀 불편한 걸 무시합니다. 실제로 약간 틀리는 게 있어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로만으로 해서 선거 결과 예측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선 후보들 얼굴 쫙 모아놓고 이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얼굴만 딱 모아놓고 딱 찍으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당에 따라서 대선을 투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은 얼굴만 보고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이 사람을 편하게 받아들이느냐 좋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도 표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우리는 거기다 이유를 붙이는 거죠. 이 사람이 이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선호도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일종의 인기투표죠. 그러면 우리 휴리스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들을 좀 쉽게 어림짐작해서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막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다 이유를 붙이지만 실은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바꿔서 뭔가를 갖다가 그 어림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동 방식도 희한한데 요거 이제 질문 위치만 바꿔도 대답이 달라집니다. 요즘 얼마나 행복한가? 그다음에 지난달 데이트 몇 번 했는가? 요렇게 하면 사실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고 그다음에 요즘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렇게 물어보면 요 데이트 기준으로 해서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를 평가를 합니다. 질문 위치만 이게 이제 우리 프레이밍이라고 하죠. 나중에 나올 건데 이 프레임만 바꿔도 사실은 사람은 대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휴리스틱의 작동 방식은 기본적으로 점화 효과하고 요 프레이밍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되고 나중에 이제 이건 재밌는 서사오류라고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휴리스틱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소수의 법칙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주 작은 하나의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게 임프레시브하게 다가오면 그거를 대체적으로 이런가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케이스 시리즈들을 쭉 발표를 하게 되면 다 대부분 듣고 보면 그렇죠. 그럴듯하죠. 한 10개만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경험해볼 때 이렇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이제 랜덤마이즈 컨트롤을 돌리고 메타얼레스 돌리면 다 아닌 걸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지만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다수를 대표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걸 소수의 법칙이라고 하고 아까 이제 이건 기준점 효과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삼나무 높이가 이제 우리가 피트가 익숙하지 않은데 1200피트보다 클까 작을까 그리고 간디가 사망한 나이가 140세보다 많은 이 숫자를 갖다 이렇게 정해주게 되면 이게 앵커링 기준점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답이 이 근처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세는 넘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죠. 그다음에 길이도 대충 이거보다는 위아래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는 이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게 되죠.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일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99달러라고 붙여놓게 되면 우리 생각은 여기에 박히죠. 저희 집사람도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원래 얼마짜리인데 싸게 샀다. 예.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아이고 원래는 이 가격인데 이거를 갖다가 앵커링을 해놓은 겁니다. 마케팅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한정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정판을 살 때 온갖 이유를 다 붙입니다. 이게 뭐 어째서 뭐 이렇게 좋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링에 당한 겁니다. 한정판이다. 저도 조그만 패드 예쁜 게 있어가지고 한정판 300대 한정판이라고 얼른 구매했는데 그놈의 한정판이 끝나지가 않고 1년 동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당하는 거죠. 이런 거 다 쉽게 당합니다. 한정판이라고 하면 쉽게 손이 가죠. 이거는 제가 이제 트럼프를 사랑해서 이제 이걸 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우리나라 이제 그 지난번 재직 당시에 우리나라 방위비를 갖다가 이제 얼마를 올렸죠? 몇 배를 올렸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5배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1조를 넘게 부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5조를 내라고 갑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게 앵커링을 한 겁니다. 기준을 높여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대답하면 궁해지죠. 그럼 한 2배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준점 효과. 이게 이제 협상에서도 많이 작용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회상 용이성은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프라이밍이죠. 점화 효과를 일으키는 건데 여기서 비행기 테러 막 이런 게 있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공포감이 생깁니다. 머릿속에 확 박히게 되죠. 근데 이런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건이나 우리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사건이나 혹은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교통수단 중에서 자동차가 제일 위험하죠.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일 위험한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게 머리에 박히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요새 이제 뭐 탄핵 사태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의견을 물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용이한 거, 내 감정에 기초한 하나만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얼굴이 딱 나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떠오릅니다. 회상 용이한 것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악랄한 기사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건설사들이 건축 붕괴 사고를 일으켰는데 자 여기 보면 최다는 현대산업개발이 해가지고 무려 3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3배가 아니고 3건이죠. 다른 데는 1건씩인데 이거 굉장히 악랄한 기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주식 넣은 사람들 피눈물을 흘렸죠. 뭐 3년 동안에 3건이면 많은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닙니다. 많은 횟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간도 너무 짧게 잡았고 전체적인 기준으로 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광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MW 광고할 때 이제 처음에 설문조사를 2가지로 시행을 했습니다. BMW의 장점 10가지를 말해봐라 하는 사람하고 장점 1가지만 말해봐라 라고 얘기한 사람 2군을 분류한 다음에 나중에 한 일주일 후에 선호도를 평가를 했는데 놀랍게도 10가지를 다 말한 사람보다 1가지를 말한 사람이 더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BMW는 그걸 광고를 해서 예전에 이런 광고를 내다가 이 광고 하나로 바꿨습니다. 펀드라이빙. 이 차 재밌다. 라는 광고만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1가지만 내세우게 됩니다. 회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이제 선호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베스킨라빈스가 맛이 몇 가지죠? 네, 31가지. 31.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베스킨라빈스 별로 안 드실 것 같은 얼굴들이라서 요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실 엄마는 외계인이 무슨 맛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엄마는 외계인이 무슨 맛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잘 모릅니다. 무슨 맛인지. 이게 뭐 초콜릿 맛인지 아니면 뭐 여기 뭐 베리베리 무슨 베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도 있는데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 그러니까 기업 광고를 할 때는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딱 회상이 용이하게끔 하면 이게 입니다. 31가지 중에서 다른 걸 다 제치고 압도적인 이게 사실 무슨 맛인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절무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게 이제 보면 뻘거쳐 굉장히 무섭게 만들어놨습니다. 게임 중독 비행 청소년이 무려 99%나 된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애들 게임 못하게 했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은 전체 청소년 중에서 비행 청소년 비율은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청소년 중에서 게임 이용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92%, 90%고요. 게임 안 하는 애들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담 삼아서 10%도 게임 하는데 안 한다고 구라치는 애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렇다면 게임 이용 청소년 중에서 게임 중독자 비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3%밖에 안 됩니다. 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기저율을 이용해가지고 게임을 갖다가 뭐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게임을 악마화시키는 이거 방법 중에 하나죠. 기저율을 무시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비율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이걸 딱 골라온 겁니다. 딱 따와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면 우리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서 책 보면서 재밌게 여겼던 건데요. 자, 시를 사랑하는 수줍은 여학생이라는 걸 딱 제시를 해주고 그러면 이 여학생이 어떤 걸 전공하겠느냐 물어봅니다. 어떤 걸 전공할까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경영학 전공자가 중국 문화 전공자보다 1000배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어느 쪽에 이 여학생이 속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경영학 전공자인데 시를 사랑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기저를 무시하는 방식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린다라는 여성이 있는데 미혼 여성이고 철학을 전공했고 차별과 사회 적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냥 은행 창구 직원일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은행 창구 직원이면서 여성운동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으냐. 그렇죠. 이제 1번이라고 대답하는데 이거 보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합 오류라고 합니다. 결합 오류. 이런 정보들이 오면 사실은 이런 정보들과 별개로 답에서는 확률로만 생각을 해야 되죠. 은행 창구일 확률이 훨씬 높겠죠. 훨씬 높은데 사실은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 프라이밍이 딱 걸립니다. 머릿속에 바로 점화가 딱 되죠. 그러면서 뭐 삐리릭 하면서 빠르게 판단하는데, 이거 물론 이제 이게 정답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정답일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우리가 실은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려면 이게 1번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릇 세트를 팔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요 두 가지 세트가 같이 공통적으로 좋은 걸 포함하고 있고, 이거는 깨지긴 했지만 몇 개가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이게 좀 더 비싸게 당연히 팔리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걸 따로따로 판매를 하게 되면 요 B세트가 더 비싸게 팔립니다. 깔끔하죠. 깔끔하기 때문에, 깨진 게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이 깔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less is more, 깔끔한 거, simple is best, 이게 바로 기업 광고가 되는 이유입니다. 깔끔한 거, 뭔가 자지구력에 붙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거를 귀찮게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지워버리고 또 심플한 거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평균획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부모의 신장이 이렇게 커가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키가 작을 때는 큰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르면 역전이 되죠. 우리가 2m짜리 부모가 다 2m짜리 자녀를 낳는 건 아닙니다. 평균으로 회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균 회귀는 모든 그래프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에버리지가 있으면 당연히 평균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회사 같은 데서 어느 순간에 어느 달에 딱 좀 올라왔습니다. 매출이. 그러면 여기서 사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칭찬을 하겠죠. 근데 평균 회귀가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 분기에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화를 내시겠죠. 그러면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럼 또 칭찬을 하시겠죠. 그럼 떨어지면 화를 내시겠죠. 그럼 다음에 올라갔을 때 칭찬하실까요? 아마 가만히 있으실까요? 칭찬을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균 회귀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에버리지가 올라가는데 평균 회귀에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건데, 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블랙스완이라는 책은 이제 나심 탈레브,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이게 들어보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그래서 원래는 나심 탈레브는 사실은 이제 주식 거래업자고 경제 쪽으로 확률이 높은, 이게 경제학자인데, 문제는 이 책을 읽고 이 다니엘 카네먼이 이 사람은 심리학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었는데, 우리 인간은 뭔가 이 얘기를 만들어 놓기를 좋아합니다. 머릿속에 어떤 완결된 구조, 어떤 팩트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걸 껴 맞춥니다. 맞추는데, 이 블랙스완이 이 책이 유명해진 이유는 나심 탈레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월가에서는 이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 구조적으로 완벽하고 시스템적으로, 수학적으로 거의 이제 괜찮은 구조를,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다 불하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굉장히 엉성하고 자기가 봤을 때 엉성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게 유명해졌습니다. 블랙스완이 뭐냐면, 여기 흑조 보신 분 있습니까? 흑조? 보신 적 없어요? 이게 이제 이름이 백조잖아요. 새가 한 번도 우리가 까만 백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백조는 그냥 흰색, 스완이란 말도 이 흰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1600년에 호주에서 처음으로 흑곤이죠. 곤이, 우리말로 곤이. 이건 우리나라에서 찍힌 겁니다. 우리나라에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 창원에서 찍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드문 사건인데, 이 드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껴 맞춥니다.
맞춰가지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이래서 설명할 수 있고 저래서 설명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사후 확신 편향을 아주 심리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저 주식 내가 옛날에 지켜봤던 건데 다 사후 편향입니다. 실제로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이야기를 껴 맞춰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나오면 책들 엄청나게 나옵니다. 구글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근데 나심 타일러번은 뭐라고 하냐면 다 구라다.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그냥 블랙스완이다. 갑자기 나타난 거고 처음 발견된 거지 실제적으로 껴맞출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책들 다 구라고 믿지 마라. 심지어 그래서 책도 냈습니다. 행운에 속지 마라. 이 사람들은 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런 기업들은 좀 운이 좋았고 시대를 좀 앞서가서 좀 운이 좋았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다. 괜히 그런 거에 속아서 따라해보겠다고 하면 헛수고다. 행운에 속지 말라고. 이 사람도 그냥 행운에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거래를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이게 파란색 반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재산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거래 횟수입니다. 거래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 재산은 줄어듭니다.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막 돈을 갖다가 지금 80조 가까이 벌었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이 좋았다. 나는 굉장히 운이 좋았고 그 다음에 나는 거래를 별로 안 한다. 재산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러면 진짜냐? 거래를 안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냐라고 해가지고 월가에서 실제적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대회를 열었습니다. 원숭이하고 펀드 매니아하고 일반 개미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이제 원숭이는 거래를 한 건 아니고 찍었습니다. 다트 같은 걸 던져가지고 원숭이가 몇 개 종목을 찍어놓고 그걸 그냥 놔뒀습니다. 장기 투자죠. 아무거나 찍고 무지성으로 찍은 다음에 장기 투자를 놔준 거고 이 사람도 당연히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원숭이한테 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무지성으로 투자했는데 이 얘기가 아니고 장기 투자가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장기 투자가 어떻게 이런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기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말은 boys will still be boys라는 뜻은 뭐 사내 새끼들이 다 그렇지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들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고 경제 거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적인 차이가 있느냐 남성하고 여성하고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오히려 여성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 주식 거래에서. 왜냐하면 넣어놓고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한 1년 후에 다시 찾기 때문에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 이분들은 주식 투자를 마치 개 넣듯이 합니다. 넣어놓고 1년 후에 찾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죠. 수시로 찾아보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시간을 빨리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임상적인 거하고 그러면 우리 어떤 공식 분석적인 거를 하면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런 공식 우리가 툴을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문가의 직관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의 직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의학적으로 진단 내릴 때 뭐라고 쓰죠? 제일 처음에 임프레션 그렇죠? 직관이 중요합니다. 임프레션을 쓰는 겁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나가는 거지 실은 우리가 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자마자 머리부터 발까지 검사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는 굉장히 중요하다. 체크리스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스케일들을 많이 만들죠. 의학적으로. 저희 신경과도 스케일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런 게 이런 우리 직관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직관을 갖다 강조한 게 이제 말콤 글래드웰의 블링크 2초 만에 우리가 결정된다. 눈 깜빡거리는 사이에 우리가 미술 전문가들은 위조품을 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전문가들은 눈 깜빡하고 딱 보면 맞춥니다. 위조품 같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스케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색 뭐 어떻고 뭐 덧칠이 어떻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전문가의 직관을 무시할 수 없냐면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만 시간 동안 물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1만 시간 동안 투자하는 거는 사실 배신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 몸을 배신하지 않는데 우리 전문가들, 우리 의사들을 보면 다 대부분 1만 시간 이상의 투자를 해서 다 대부분 전문의가 됐기 때문에 직관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충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되고 또 애매하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고 스케일을 도입해봐야 되고 다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계획 오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해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그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하루에 내가 얼마만큼 하겠다. 근데 그 계획 맞는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한 번도 맞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낙관적인 전망하고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대평가.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죠. 이 저자도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 2년 만에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외부에서 만들어 본 사람이 한 7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했는데 8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계획 오류를 줄이려면 결국 주변에서 참고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스케일들을 도용을 해야 되고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메타 아날리시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제 효과니까 넘어가겠고 우리가 소유 효과도 문제가 되는데 주식 거래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내 것이 아닐 때는 이 정도 가격으로 평가를 하는데 내가 쥐고 있게 되면 이 정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소유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못 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의 가치는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가치가 올라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때 주식을 못 넣는 거죠. 근데 이걸 효과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거래 경험을 많이 하면 소유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 몇 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을까요? 11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래 경험이 많아서 소유 효과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본인이 소유 효과 자체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식에 대해서 그냥 이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 가치가 변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이 올라갈 수 있다, 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성 평양은 부정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고요. 요거 보면 우리가 파퍼팅하고 버디 퍼팅이 있으면 성공 확률이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예, 파퍼팅이 훨씬 좀 높습니다. 근데 이게 3.2% 정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타이거 우즈도 피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게 파를 넣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3%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야구 생각하면 타율이 2할 7푼짜리하고 3할짜리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죠. 3할짜리는 정말 필수적인 생기고 2할 7푼은 버려도 되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 경제학 부분은 넘어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과대평가를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9.11 테러 후에 교통사고 늘어나는 이유는 당연히 테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테러 당할 확률은 벼락을 갖다가 한 7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하고 비슷합니다. 테러 안 당하죠. 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5,000달러 이익인 것 같고 손실인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보통은 이익이 난 거를 팝니다. 손실이 난 건 시간 지나면 메꿔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원래는 손실이 난 걸 팔아야 됩니다. 손실이 난 걸 팔아서 이 돈으로 이익이 날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사람들 심리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익이 났으니까 우리가 이익이 난 걸 팔게 되면 내가 이익을 얻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손실이 난 건 아직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안 난 거니까 그렇게 자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이러다가 계속 다 꼬라박습니다. 전부 다 꼬라박고 결국은 다 날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손실이 난 건 무조건 다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틀짜기 효과가 있는데 이 확률이 뭐 95달러 확률이 10%이고 5달러 이로 확률 90% 도박하고 복권하고 생각해보면 확률이 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도박이고 하나는 복권이죠. 사람들이 어떤 걸 할까? 복권을 삽니다. 도박은 안 하지만 복권을 삽니다.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같은 건데 우리가 손실로 보느냐 투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틀짜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도박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마치 투자인 것처럼 꼬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피해야 되겠죠. 그런 걸 구별하려면 우리가 머릿속에 도박하고 복권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달 생존율 90%하고 한 달 사망률 10%는 같은 건데 이 위에 게 훨씬 좋아 보이죠. 환자한테 설명할 때도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안 들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술하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환자들한테 좋아지는 거고 이거는 오스트리아가 이제 장기 기증이 100%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내가 장기 기증을 안 하겠다라고 서명하지 않는 이상은 다 장기 기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사가 되면 이런 나라는 100%인데 내가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한 날은 당연히 퍼센트가 떨어지죠. 이걸 이용해서 리차드 탈러가 넛지라는 책을 썼고 이건 뭐냐면 선택을 좀 편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리차드 탈러도 뭐 이것 때문에 받은 건 아니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행동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도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 환자들이 자 그러면 어떤 고통스러운 시술을 해야 돼요. 고통 시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짧게 빨리 끝내기를 우리 의사들도 좀 빨리 끝내고 좀 아프더라도 참고 빨리 할게요 하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환자들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요 B 환자들 경험 이렇게 시간도 길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하고 짧게 경험한 사람과 비교하면 당연히 짧게 경험이 더 좋게 평가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 환자가 훨씬 더 이 시술이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덜 고통스럽다고 평가를 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마지막에 어떻게 느꼈냐가 중요하지 중간은 아무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16부작인데 15부작까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손에 땀을 쥐면서 봤는데 마지막 편에서 그 작가가 망쳤습니다. 그래서 망작이 됐습니다. 제 기억 속에. 실제로 15회 동안 아주 재밌게 봤는데 그 즐거운 기억은 싹 날아가고 마지막에 아이고 망쳤네, 망작이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경험과 기억을 오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물론 이제 전문가로서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로서의 우리 직관은 믿을만하고 당연히 그걸 기초로 해서 1만 시간 동안 투자한 걸 믿고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류를 피하는 거는 우리 조직 여러 사람의 생각들이 훨씬 더 이런 오류를 막을 수가 있고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정해서 스케일을 정해서 이런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택 설계는 아까 나왔던 너치 같은 겁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뭐 간단하게라도 뭐 우리 PC에다가 뭐 오늘 뭐 환자들한테 올 때 뭐 웃고 얘기한다 뭐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놓고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깔끔한 글씨가 예쁘신 분들은 써가면서 깔끔하게 써주면 신뢰감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찾아가 보시면 관심 있는 분 찾아가 보시면 여기에 111개 정도 우리 오류를 찾아 있고 요 책도 한 100가지 정도 인지 편향을 얘기를 해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